수출이나 성장률 같은 지표로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하던 시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취업 가구를 봤더니 1년 전보다 소득이 15%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1.3% 감소한 데 그쳐 적게 버는 계층일수록 타격은 훨씬 더 컸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 소득이 25% 가까이 줄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 금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젊은 남성을 만납니다. 잠시 뒤 여성은 가방 안에서 돈 봉투를 꺼내고 남성은 돈을 건네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현장입니다. 사기범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싼 이자의 대출을 소개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동안만 피해자 6명에게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그 회살론 같은 비슷한 거라서 받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페이지 저축해라 갖고는.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85억 원. 올해도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대출 신청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들에게 다시 연결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악성 코드를 깔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범인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것이. 경찰은 수거책을 구속하고 나머지 사기 일당을 쫓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등에서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가 오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